감정 시스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냥 지켜보면서 반응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서 초대가 있을 때 얘기해야 되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정이라는 말이 있을 것 같아. 그 셀던이라는 사람이 정이란 무엇인가 그 되게 한때 막 이렇게 봄이었잖아요. 근데 정이는 몇 백인지 아세요? 높진 않을 것 같은데. 100대예요, 100대. 에고 버전이야, 정이가. 그러니까 남 도움 준다 이런 맥락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응? 정이라는 게 자기 방어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정의예요. 정해놓은 범주 내에서 의로운 거거든요. 정의의 사도 그러는데 그냥 사고 영역 안에서의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틀을 깨가는 게 이제 레이브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직면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차원을 높이고 폭을 넓혀갈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오늘 이제 좀 다뤄보고 싶은 4037 채널, 공동체를 향한 채널, 협의를 위한 채널 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7년부터 이 우주적인 대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한번 체크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애니님은 어떠세요? 애니님 역시 인디고시기는 한데 로빈과 같이 진짜 온몸으로 앞서서 막아내기도 하고 또 만들어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기억들을 정화해 가고 있는 와중인데 만약에 온전하게 와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5 이제 412만 명의 그 테마가 37번이었는데 그걸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 로빈이 그랬잖아요. 마무리해야지 뭐 새로운 문명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창조될 수 있다고 그거에 좀 너무 좋아요. 그냥 느낌이 좋아요. 애니님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으세요? 혹시 그려지는 게 있으세요? 문화요? 개인을 위한 문화. 그쵸. 네. 혼밥혼식.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 사실. 혼밥혼식이. 나는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체가 온전해져야 되는 시대가 이제 될 거라는 거거든요. 개체가 온전하는 거.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져서 뭔가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엄청난 시대. 이제 그 SNS를 통해서 교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진화의 한 맥락이거든요. 피어 투 피어라는 방식으로 1대1로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1대1로 만나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게임 의식에서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애니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굉장히 파워풀하게 온전히 나를 대변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바뀌어가는 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인 미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그 상상이 안 돼요. 약간 요즘에 주변에 친구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갈수록 세상이 더 불편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실 나 먼저 바뀌면 되거든요. 네. 나 먼저 바뀌고 그리고 가족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이 순서로 가야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의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 능력은 30인데 조직에 대한 관리 능력은 50이 나왔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에너지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된 부분부터 먼저 힘이 생겨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 주변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기보다는 미정센터의 부분이 더 힘이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조금 무리가 생기게 돼요. 나도 과한 힘을, 그러니까 힘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힘들여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올라와 있으면 힘 안 들이고 그냥 넘치는 속에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억지로 모아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몸이 왜곡이 되는 메커니즘의 오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휩쓸려서 가기 쉽거든요. 근데 내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침범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나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걱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도가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엄마들이 그 본인은 안 챙기면서 자식들 챙기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으로 그 틀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런 거에 다 연루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게 여기 이제 로빈이 번역을 잘 해주셨는데 이해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감정과 가족과 관련된 거를 오늘 좀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동체 채널이죠. 37 채널이 그 결혼에 관한 채널이기도 하고 부족 채널이면서 에고센터와 감정센터에서 만들어진 힘이에요. 굉장히 두 에너지가 합해졌을 때 최막강 힘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트라이벌들은 그러니까 본인 개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족이 먼저거든요. 아까 이제 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깨어갈 수 있을지 좀 상상이 안 가요라고 그랬는데, 미나님이 26번이 퍼스널리티 선이잖아요. 이 26번이 트라이벌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이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채널이어서 아마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 37번에 대한 에너지는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어떤 트라이벌 구조거든요. 커뮤니티, 소규모, 우정, 그러니까 친밀함을 다루는 거죠. 프렌드십, 친밀감.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조직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고, 40번 게이트는 이제 근면함이면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외로움 게이트인데, 이 40번은 열심히 일하는 게이트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조건으로 만난 결혼이라는 채널인데, 37번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밥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에 해당하는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꿈을 펼치기 전에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되죠 하는 거는 이 채널 때문이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감정이 생겨요. 감정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가족 간에 생기는 감정은 거의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37번에서 패밀리에서 이 유대 커뮤니티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 감정들을, 그러니까 상태를 체크해 보기 가장 쉬운 채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라이벌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게 이 37번 게이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37번의 에너지를 점검해 보면 얼마나 내가 그 가족과 관련된 조건화된 감정을 끌어안고 있는지 바로 메타가 될 수 있어요. 애니님은 마이너스 198, 70, 60, 50이에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근데 오기 전에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90이 90, 99, 8, 7, 6, 5, 95%가 완전히 감정 덩어리였죠. 그게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로비는 어떨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못지않아요. 마이너스 43%. 지금 조건화되어 있어요. 이 37번 게이트가.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적인 그 조건화를. 20살 때는 어땠냐면은 마이너스 85%. 거의 실체가 없어요. 나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가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이 게이트예요. 이 게이트는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게이트만 진짜 집중적으로 해결해도 진짜 많은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평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이너스 190, 80, 70, 60, 마이너스 50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미나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10대이시기는 한데. 저도 좀 낮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33%. 저한테 오기 전에는 91% 나와요. 거의 점령당에 있는 상태예요. 이게 트라이벌 사회의 완전 실체예요. 이러니 개성이 살 수 있겠어요? 개인화가 잘 굴러갈 수 있겠냐고. 떠오르는 별인데 의식계예요, 우리 한국이. 이게 이유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37번의 에너지가 이렇게 먹혀 있다라는 거는 도움이 되고 있다라기보다 가족의 의미가 원래 의도하는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4037은 부분이 완전한 것을 찾는다라는 테마를 가진 채널이다. 이 채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엄청난 힘이 이제 공동체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곳 4037에서는 에고센터 효율은 전적으로 감정 시스템의 파동의 영향을 받아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감정에 휘둘리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효율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감정에 치우쳐서 시야가 좁아져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떠나간 다음에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깨어 있으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매섭돼 가지고 감정이 들어가면은 뭐 서로 따지게 되겠죠. 뭐 네가 해, 내가 해. 그러다 보면은 트러블이 생겨서 하나는 또 박차고 나가고. 이런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여기에서 다 이거 감정과 에고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의 많은 트러블들은 이렇게 거의 우리가 이제 기억에서 해소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할 거 잘 거절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를 못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돼가지고 또 그 에너지가 망가지게 되겠죠. 언제나 그렇듯 해결책은 아주 단순해. 감정 시스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함부로 현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켜보면서 반응할 수 있는 거,
에고를 넘어서서 초대가 있을 때 얘기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왜? 엄마라고? 이게 에고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에고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문제는 만들어지는 거죠. 이 채널은 감정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협상은 명료해야 안 된다. 명료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일 때 혼자 질러가지고는 되는 일이 절대로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안 해요. 절대로 할 수도 없고요. 할 힘도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명료하면 그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거 보고 그대로 자라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감정들이 난무하면 그거 그대로 장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또 하게 돼요, 내 아이들한테. 이 시스템이에요, 조건화 시스템이라는 게. 명료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사람들 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기다리든 나는 기다리면 돼요. 나라도 기다리면은 최소한 나는 그르치는 일들이 덜 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가족에 얽혀있는 에너지가 어떤 장애가 미나님은? 저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존재이다가 나왔는데 약간 부모님은 제가 평범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유니크한 독특한 존재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꾸기고 살거든요. 평범한 존재가 되려고 꾸기고 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되면 되잖아요. 제대로 살면 되잖아요. 다르게 크게 부모님 말 들으려고 그게 아닌 척 망가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모님도 그거를 원하실 수도 있죠. 인식은 못하고 계실 수는 있지만 개인화가 가져오는 그게 엄청날 것 같아요. 개인에 집중하잖아요. 우리는 트라이벌에 묻혀가지고 이 개인이 안 보였거든요. 특히 저처럼 개인의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우울했었죠, 사실. 그래서 거의 돌보지 않고 그냥 연명하듯이 이렇게 왔던 부분이 있죠.